지금 헌법재판소 구인 재판관 중에 마지막 남은 퍼즐이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권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제로 예정되어 있었던 선고기일을 결국 연기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는 건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최상목 대행 쪽에서 좀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 31일에 1월 31일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최 대행 쪽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시간 끌기 전략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잘 해서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조금이나마 좀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랬습니다만, 요즘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도 결국 내란 공범에 맞는 건가? 라는 기존의 의심이 점점 이렇게 확신으로 변해가는 좀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정족수인 6인의 재판관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9인보다는 8인이 좀 더 그 못 맞출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할 것 없이 마은혁 후보자 개인적인 성향을 막 들먹이면서 정말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은혁 후보자 정치 성향이 자기들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헌법재판관을 3인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죠. 왜 이렇게 나눠 놓았을까요? 그거는 일부 재판관들 성향 같은 문제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제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헌법기관을 통해서 3명씩 선출 지명토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눠 놓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거를 바로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큰 이런 목적 하에서 구조를 짠 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런데 자기들 성향이랑 안 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재판관들 싹 다 비토를 해버리면 그럼 재판관 9사람 전부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 성향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만 임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각 비율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진보 3명, 보수 3명, 중도 3명 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헌법적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설립의 취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을 절대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관으로만 법원 구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짝퉁 보수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던 그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은식 빨갱이 사상 아닙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파시스트 정당으로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아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내렸죠. 그러면서 불복하고, 또 서부지방법원을 마치 악의 추인 것처럼 묘사하고,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적법성을 다투게 해달라고 서부지방법은 안 된다, 중앙지법으로 가라,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중앙지법에서 또 체포적 부심 기각했죠. 그러니까 또 그건 또 무시해버려요. 결국에는 법원은 전부 다 틀렸고 우리들만 맞아, 우리만 적법해, 이런 황당한 주장만 지속적으로 정말 반복되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극심한 피로감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도대체 법원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식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다른 사람 칼로 찌르고 폭행하고 사적보복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무질서, 무정부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러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체포영장이 됐건 간에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됐건 간에 법원에서 그거를 적법하게 발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 적법하다고 우리가 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정생각이 된다면은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장이 뭐 집행되기도 전에 뭐 자기들 마음대로 다투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수사기관, 즉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도가 체포구속 적부심 또는 영장실질심사 방법을 통해서 다투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있지도 않은 이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정말 이 해괴망측한 그런 방법까지 들이대면서 행정부 수반에 불과한, 뭐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행정부 수반에 불과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정당이라는 일개 정치적 결사 조직에 불과한 국민의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법부의 적법성 판단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적법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영장 거부해버리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존립을 합니까? 상권분리 왜 했어요? 사법부 필요 없지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은 범죄 저지른 피고인들이 법원 판결 수긍도 안 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차은경 판사 찾아가가지고서는 뭐 죽일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판사들 뭐 잡아가지고서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이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따른 국가 질서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이걸 부정하고 법원을 난도질을 해놓으니까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같은 어디 제3세계 후진국에서도 안 일어날 법한 일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남미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지들 마음에 안 들면은 시장, 판사 가릴 것 없이 다 쏴 죽이고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딱 그 수준, 그 꼴로 만든 게 저 내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 헌법재판소 무력화까지 시도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참 이 내란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이 국채 자체를 부정하는 정말 악질적인 역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람들이 을사오족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법적인 결론을 이미 내렸는데 그걸 무시하겠다고 지금부터 뭐 밑밥을 깔고 있잖아요.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그러면은 뭐 헌법재판소는 법조계 시니어들 몇 명 모아다 놓고 의견 개진만 하고 다른 국가기관에다가는 뭐 권고나 하는 아무런 그런 구성력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기관이라는 말입니까? 애초에 그 육공화국 헌법을 1987년에 고안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조정을 하고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거기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법원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법률적 그 강제적인 법률적 해석을 하고 그리고 분정을 결국에는 그 최종적으로 종식을 시키는 그런 존재죠. 물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강제력을 뭐 처벌 규정을 동원해 가지고 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벌 규정만 없을 뿐이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그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부작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강원랜드 사건 무죄 판결한 법관이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걸 몰랐대요. 뭐 그때는 뭐 판사한테 경의를 표한다 어쩐다 뭐 칭송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보장이 안 된다 그러고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정말 뭐 내로남불식 좀 그런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마은혁 후보자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도 그렇고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해서 회피해야 된다, 기피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재판관들 다 제끼고 나면은 재판 누가 합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임명하거든요. 이때 후보자 정치적 성향들 다 포함해가지고서는 검토를 하고 여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당의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일단 인사청문회 통과시키고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는 아몰랑 쟤 나빠요. 딱 이 수준이죠 지금. 그래서 이 윤석열이나 국힘이나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이렇게 사전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헌재에서 서부지법 시즌2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저 사람들 눈에는 법원은 좌파 빨갱이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법원에다가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때려다 부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프랑스 대혁명 때 뭐 성난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주말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근데 이거 사실상 또 다른 내란 성동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탄핵 인용되면은 그 헌재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숴 하는 그 말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죠?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도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저렇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뻔뻔하게 구는 건지, 물론 거의 높은 확률로 후자겠죠. 그런데 정말 저는 헌법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 헌법상에 문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자연법이라는 개념 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결국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침해가 그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가지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전혀 안 될 때, 그때 이제 최후의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실력 행사를 하는 그런 저항하는 권리, 이게 국민 저항권이거든요.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최후의 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스티유 감옥 습격, 혹은 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포갑 정치를 때려잡을 때, 이럴 때나 쓰는 개념이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사회 시스템이 톱니바퀴 돌듯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애시당초에 맞지도 않는 개념인 겁니다. 또 참으로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 최영목 대행까지도 그 헌재 결정이 나오면은 마은혁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이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법제처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는 대놓고 위헌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이 오죽 어이가 없었으면은 헌재까지 나서가지고 최상목 대행한테 선고 결과 따르라고, 안 그러면 이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동을 하는 거다 라고 경고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법무부나 법제처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사이에서 헌법이라든지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거를 판단해달라고, 종국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이나 헌재로 들고 가는 거, 이게 맞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헌재 결정을 법무부랑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뭐 그러면은 법무부가 헌법 해석에 대해서 헌재보다 그 유권 해석에 대한 위에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헌재의 헌법적 해석을 뒤집을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을 하고, 내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엄중히 형사처벌을 하고, 이 정상적인 행정부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회복성 있는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국가 안보가 됐든지 간에 경제가 됐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우리 국민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거는 여야 간의 좌우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을 모르는 거고요. 이거는 국가를 전복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했었던 반역 집단에 대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필수 불가결한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렸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을 단죄하지 않았다, 내란죄로 처벌 안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 리스크가 없네? 우리는 근데 심지어 190석인데? 그럼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도 안 하겠네? 오케이, 좋았어. 독재 한번 해보자. 만약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힘 지지자들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계엄은 착한 계엄이고 민주당 계엄은 나쁜 계엄이에요? 이렇게 말할 건가요? 결국에는 이게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됐던지 간에 우리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윤석열이 됐건 윤석열 할아버지가 됐건 이재명이 됐건 이재명 할아버지가 됐건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는 게 우리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